안녕하세요. 가천아빠 TV입니다. 오늘 이제 아파트를 이제 투자할 곳을 이제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 쪽 아파트를 먼저 이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 그리고 이제 동부 이춘동에 있는 한강맨션, 첼리투스, LG 한강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용산에 동부 이춘동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이제 너무 많이 변화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개발이 안 하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기업, 그리고 이제 개발 현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촌이죠. 한강변 부촌은 이제 용산 동부 이촌동이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 쪽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좋은 학군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강북 쪽이 조금 소외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강북 쪽을 다시 개발함으로써 한남 뉴타운부터 이제 서빙고동, 동부 이촌동, 그리고 이제 서부 이촌동,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용산 산호아파트까지 해서 완벽하게 용산 쪽이 서울역과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변화되고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의 주요 개발 호재입니다. 용산 서울 코어죠.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이제 개발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용적률을 1000몇 프로 이상씩 1800% 정도까지 주면서 이쪽 앞쪽을 완벽하게 국제업무지구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공원과 그리고 이제 단층을 주면서, 그리고 국제학교 등 많은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차량부죠. 이제 코레일에서 갖고 있는 부지랑 이제 한전에서 갖고 있는 부지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백측 안팎의 이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 그리고 주거, 그리고 이제 어드렉션 등 복합 업무지구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도 이제 저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컴퓨터 사러 많이 갔던 전자상가도 개발을 해서 거기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업무지구로 완벽하게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24년 11월 28일 서울시 국토부 코레일 SH공사가 공동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이제 국제업무지구라는 브랜드를 처음 이제 공개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용산 서울코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지는 총 51조 1000억이라는 단군 일의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강북 지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제 국가적 큰 이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관에서 예상 조감도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스카이 트레일, 그리고 이제 여의도 일대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일대 광역교통 대책은 이제 여기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인데, 이제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 지하철역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철도를 이제 지화와 이쪽 연결하는 걸 지화해서 여기 이제 정비창 1구역과 국제업무지구의 이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지하철역까지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해서 이쪽 동서방향 그리고 광변북로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삼각지 고가도로 철거를 해서 어쨌든 교통 편의성을 이제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공원 개발은 이제 두 번째로 용산의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가 미군 기지로 이렇게 이제 사용했었는데, 일부 여기 어린이 정원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개방을 해서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죠. 그리고 이쪽 가족공원도 일부 개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한미군 용산기지가 이제 평택시로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를 이제 국가공원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거고, 여의도공원의 한 10배 규모로 이제 서울 도시의 허파 같은 이제 최대 녹지공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용산국제업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해 말에 이제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보권 10분 이내에 지하철역만 무려 9개가 되는 전후무한 공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조 2천억을 투입해서 2019년 조성하기 시작해서 27년 단계까지 완성될 예정이며, 현재 일부 구간을 이제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인프라 확충 호재입니다. 그래서 용산은 이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어쨌든
철도, 지하철, 이제 도로망이 촘촘하지만 앞으로의 더 가치를 상승하게 할 수 있는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TX B 노선이죠. 그래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노선인데 용산역 정차 예정이고 이제 수도권 동서축을 빠르게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인천 송도, 경기 남양주에서 이제 용산으로 접근성을 크게 단축하는 거고 신분당선 연장도 엄청난 큰 호재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 동부 이촌동 분들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역보다 이촌역으로 넣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남 뉴타운에서도 조금의 이런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통 시 강남권 직결이 엄청나게 편리해지는 거고 사실 용산에서도 지금 강남을 가기는 편하지만 지하철역으로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통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강변북로 지하입니다. 한강변 경관을 가로막는 강변북로를 지하로 추진해서 상부에는 대규모 녹지 보행 공간을 조성할 거고 동부 이촌동 서빙고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과 맞물려 조망권 주거환경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제 기존 교통망과의 이제 시너지입니다. KTX, ITX 1호선 경의중앙선 모두 이제 지나가는 용산역이고 4호선 이촌역 그리고 이제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신분당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 강남 여의도 모두 10분 20분 내로 이동 가능한 트리플 핵심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노들섬 개발입니다. 여기가 이제 노들섬이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많은 연인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한쪽은 이제 헬리콥터 이제 군사용 이제 정착지 이제 급하게 서야 될 때로 이제 좀 쓰고 이제 연습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좀 문화시설하고 이제 시민들이 쉬는 공간인데 이거를 이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25년 10월 21일 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8년 상반기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토마스 헤드웍이라는 이제 소리 풍경이 이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한 건설사죠.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수변부는 한강 수변을 활용해서 문화 전시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공중 지상부는 숲, 공중 보행로, 전망 테크 등을 통해서 입체적 자연 공간을 이제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어지게 되면 외국인 분들의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용산의 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강변이라는 입지를 활용해서 단순히 여가 공간을 넘어서 세계적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용산에 자리 잡은 기업들입니다. 현재 용산에는 다양한 업종의 본사 대기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본사, LS그룹 본사, 하이브 등 이제 뷰티 전력, 문화 컨텐츠까지 이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모여 있으며 이제 다양한 도심 복합 업무지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이제 기업과 융화된 이제 국제도시로 도약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부 이촌동의 주요 단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산은 다양한 호재가 이제 겹쳐 있는 지역인데 이제 개발들은 단순히 용산 전체를 가치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강변 입지를 갖춘 동부 이촌동 아파트 단지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제 시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빙고 신동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동부 이촌동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외부 섬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소유주로는 이제 나경원 그 국회의원이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1박 2일 나영석 PD가 이제 40평대를 매수를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또 예쁘게 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섬이지만 뭔가 자기들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 공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통합계획까지 선정돼서 많은 기대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동아 그 상가가 있는데 거기 임차인들 퇴거해서 거기도 2개 층으로 해서 이제 오피스텔하고 그리고 주상 복합으로 새롭게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신동아에서도 동부 이촌동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편리한 이제 상권 시설이 나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2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제 서빙고동이지만 동부 이촌동과 인접해서 생활 권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도 신용산 초등학교로 동부 이촌동과 똑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학군도 신용산초가
여기 엄청 좋죠. 그래서 같은 학군을 누리면서 이제 투자 가치도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년 10월 추진이 승인되고 21년 조합 설립 인가를 이뤄내면서 이제 신속통합 기획이 24년 8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2월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나왔는데 최고 49층에서 1903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여기 소유주분들이 대부분 제일 작은 게 이제 31평 이제 방 3개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소유주분들은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소형으로 쪼개서 분양하기보다는 기존의 펜트하우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대형 평수 위주로 해서 초고급화로 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어쨌든 31평 기준에서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35억 정도 되는데, 이제 네이버 호가는 한 40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만약에 31평에서 34평 받는다고 하면은 한 6억에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사업성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분양 평수를 늘리기보다는 고급화 전략 그리고 대형 평수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 한강변을 이렇게 높게 다 이렇게 성벽처럼 쌓는 축이 어쨌든 건축 심의 받을 때 조금 수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설계안은 이렇게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의 가장 대표적인 대장단지죠. 그래서 이촌 한강맨션입니다. 여기는 이제 1971년도에 이제 입주를 해서 총 660가구 23개 동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지하 3층, 지상 59층 총 15개 동에서 1685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성이 이제 5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워낙 엄청나게 좋은 곳이고, 그리고 환급도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가는 뭐 기본 뭐 50억 정도를 바라볼 정도로 웬만한 평범한 분들이 들어오시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금액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관리처분 인가가 한 3년 전에 났는데 아직까지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상가에 대한 좀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바로 옆에 LG 한강자이가 있는데, 여기를 GS건설이 이촌 자이더 리버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6년 이제 철거를 좀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어쨌든 잘 정리가 되면은 여기도 시세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용산의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4호선 이촌역과 경의중앙선이 워낙 가깝게 있고 신분당선 등이 연장된다고 하면 교통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강맨션하고 LG 한강자이가 어쨌든 여기 한강공원 가기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대단지 규모로 이제 조망권이 결합돼서 브랜드와 고급화 단지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지 조망 규모가 이제 어우러져 있고 실거주 가치와 재건축 기대감이 존재하며 동부 이촌동 대장단지로 자리 잡을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호가는 52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미안 첼리투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1대1 재건축을 해서 분담금을 이제 한 5억 정도 냈던 이제 유명한 대단지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5층짜리 아파트는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건축이 안 되지만, 여기는 신속성을 중시해서 상가를 빼고 1대1 재건축을 해서 임대 비율 없이 완벽하게 재건축을 성공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뭐 아이유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크러쉬 등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제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유는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지날 때 눈에 띄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2015년에 준공되었고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세월이 무색할 만큼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상 56층에서 최고 높이 200m, 그리고 커튼홀 양식을 사용해서 한강에 솟아오르는 크리스탈을 형성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색적인 외관 때문에 어쨌든 주상복합처럼 보이지만 순수 주거 용도는 이제 아파트라고 합니다. 세대수를 그대로 가져가는 1대1 재건축을 해서 추가 분담금이 5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이제 중소형 평형이나 임대세율 비율이 아예 없어서 규제를 좀 피할 수 있었고 1대1 재건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은 50평으로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펜트하우스는 없고 총 46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피트니스, 골프장, 도서관 등 이제 수영장까지 있죠. 이제 커뮤니티 시설은 각 동에 17층에 위치해 있고 각 동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가 있어서 커뮤니티를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2.8대로 주차 공간은 아주 넉넉하고요.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7월 22일 날 전용 124제곱미터가 37층 54억에 거래됐고 직전 최고가는 58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한강변을 바라보는 동은 시세가 엄청나게 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동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호가는 50억에서 70억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 이천동에서 그냥 나는 재건축에 대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고 신축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부 이천동에 있는 레미안 첼리투스도 충분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투자 가치로도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는 LG 한강자이입니다. LG 한강자이는 이촌 한강공원을 가게 되면 단연 눈에 띄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한강공원 접근성도 가장 좋은 아파트고 소형 평수는 46세대밖에 없고 모든 세대가 53평에서 93평으로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656세대로 주차 대수가 2.57대로 상당히 여유가 있고 이제 GS그룹 명의회장이자 GS건설 회장님이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회장님 옆에 아파트 다른 브랜드가 들어올 수 없다며 GS건설이 한강맨션 재건축에 사활을 걸고 수주했다는 여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강시민공원 지하도를 통해 한강공원을 바로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건폐율 14%에 용적률 281%로 동강 간격이 넓어 쾌적하면 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고급 주거 수요로 꾸준하게 존재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도 여기도 좀 어렵다, 너무 이제 구축에는 못 살겠다는 분도 여기를 한강변 쪽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한 3억 정도 투자하면은 정말 좋은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 8월 9일 날 전용 133제곱미터가 7층 기준 41억에 거래됐고 매매 호가는 43억 5천에서 47억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용산의 주요 호재와 함께 동부 이촌동 대표 단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개발과 변화 속에서 이 지역은 꾸준히 주목할 만한 주거 지역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동부 이촌동의 주요 단지들은 입지와 특성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강과 용산 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용산의 이제 동부 이촌동의 어떤 단지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며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쪽의 재건축, 재개발, 투자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